어머니, 이제 요양원 알아보셔야죠. 며느리 민지가 병실 안에서 그 말을 꺼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의식도 없이 숨만 쉬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제 옆에 서서 아무렇지 않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끌림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아버지가 쓰러진 날 며느리의 한마디로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린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병실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민지는 한숨을 쉬더니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보셔야죠. 아버님 상태가 이러신데 집에서 돌보실 수 있으세요? 남편이 쓰러진 건 사흘 전이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119를 불렀고 병원에서는 뇌출혈이라고 했습니다. 수술은 했지만 깨어날지 모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연락했고 며느리는 그날 저녁에 왔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꺼낸 말이 요양원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요양원 시설 진짜 좋아요. 간호사도 많고 의사 선생님도 상주하시고요. 민지는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잡고 있었어요.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습니다. 살아계신 게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민지야, 아직 깨어나실 수도 있어.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깨어나셔도 혼자는 못 움직이신대요. 민지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슬퍼하는 것도 아니고 안타까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처리해야 할 일을 정리하는 사람 같았어요. 그래도 내가 있잖아. 내가 돌볼게. 어머니,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77이시잖아요. 그제야 민지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안고 화장실 데려가실 수 있으세요? 기저귀 갈아주시고 밥 먹이시고 약 챙겨드릴 수 있으세요? 말은 맞았습니다. 저도 무릎이 안 좋아 계단도 힘들게 오르는데 남편을 들어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이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을 남에게 맡긴다는 게 마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나도 알아. 그래도 지금 그런 얘기 할 때는 아니잖아. 그럼 언제 해요? 지금 해야죠. 준비 안 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요. 민지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병실 밖에서도 들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비용 문제도 생각하셔야 해요. 병원비가 지금도 얼마나 나오는데요. 집에서 간병인 쓰면 한 달에 300은 기본이에요. 요양원이 훨씬 낫죠. 돈 걱정은 내가 알아서 할게. 조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니, 통장에 얼마나 있으신데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제 통장에는 얼마 없었어요. 집도 예금도 모두 남편 명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살림만 했고 돈 관리는 남편이 했어요. 민지는 제 침묵을 보더니 다시 핸드폰을 들었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괜찮은 대로 모시면 되죠. 어차피 아버님 재산으로 하시면 되니까요. 그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지야, 그게 무슨...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아버님 집도 있고 예금도 있으시잖아요. 그걸로 요양원 비용 충분히 돼요. 민지는 이미 계산을 끝낸 사람처럼 말했어요. 일단 퇴원하시면 집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집 정리? 네. 요양원 들어가시려면 집 비워지잖아요. 그럼 관리도 어렵고요. 아직 남편이 깨어날지도 모르는데 벌써 집 얘기까지 나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천천히 생각해보자. 아직 시간 있어. 시간 없어요, 어머니. 중환자실도 오래 못 있어요. 일주일 안에 결정하셔야 해요. 민지는 가방을 들었어요. 저는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아버님 위해서도 그게 나아요. 그렇게 말하고 민지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심장 박동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는 걱정해서 한 말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며느리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걸렸어요. 민지의 말투가, 눈빛이, 목소리 톤이요. 걱정하는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정리하려는 사람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아 한숨도 못 잤어요.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왜 자꾸 돈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새벽 4시쯤 간호사가 들어와 남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생님, 깨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간호사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가족분들이 자주 말 걸어주시고 손 잡아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남편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요양원에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집에서 돌봐야 할까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마음에 남은 건 며느리가 보였던 그 태도였습니다. 서두르는 것 같았고, 피하려는 것 같았고, 이미 마음을 뗀 사람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요. 어머님, 아버님 통장 어디 있으세요? 사흘째 되던 날 며느리가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한 말이었습니다. 인사도 없이 남편 상태를 묻지도 않고요. 통장을 왜? 병원비 내야죠. 벌써 2천만 원 넘게 나왔어요. 며느리는 서류 뭉치를 내 앞에 펼쳤습니다. 수술비, 중환자실비, 약값, 온갖 항목이 빼곡했어요. 숫자를 보는 순간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나왔어? 이건 시작이에요, 어머니.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님 통장이랑 도장 좀 주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저는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남편 통장이랑 도장은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응급실로 실려갈 때 급하게 챙긴 거였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내가 있어. 어머님 돈으로요? 어머님 통장에 얼마나 있으신데요? 며느리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저는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내 통장엔 정말 얼마 없었으니까요. 어머님, 이러실 거예요? 아버님 명의로 된 거 쓰셔야죠. 어차피 어머님이 쓰실 돈인데 뭐가 문제예요. 그래도가 뭐예요? 병원에서 재촉하는데 오늘 중으로 2천만 원 입금 안 하면 퇴원 조치 들어간대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통장을 꺼냈어요. 며느리는 그걸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도장은요? 여기 있어. 됐어요. 제가 오늘 은행 가서 처리하고 올게요. 며느리는 통장과 도장을 가방에 넣더니 바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물었어요. 민지야, 승호는? 승호는 제 아들이었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요. 주말에 온대요. 아버지가 이렇게 아프신데? 어머니, 지금 팀장이에요. 마음대로 빠질 수가 없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남편 얼굴 한 번 안 보고.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불안했어요. 통장을 넘긴 게 잘한 일일까? 며느리를 믿어도 되는 걸까? 저녁 무렵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병원비 입금했어요. 통장이랑 도장은 제가 보관할게요. 앞으로도 계속 병원비가 나올 테니까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보관한다니. 돌려준다는 말도 없이요.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어요.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죠. 병원비는 내야 하고 내 돈으로는 감당이 안 됐으니까요. 다음 날 아들 승호가 왔어요.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시죠? 승호는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그 품에서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흘 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승호야, 아빠가... 괜찮아요. 아빠는 강하시잖아요. 곧 깨어나실 거예요. 승호는 저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가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민지한테 들었어요. 요양원 이야기.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승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저도 생각해 봤는데 민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엄마 혼자 아빠 돌보시기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도 솔직히... 승호는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 다음 말을 알 것 같았어요. 솔직히 뭐? 저희도 도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민지도 일하고 있고, 저도 회사 일 때문에 매일 올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요양원에 보내자는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네 아빠를 남한테 맡기자는 게 아니면 뭔데?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쳐다봤어요. 승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말렸습니다. 엄마, 목소리 좀 낮추세요. 너까지 그러니? 너까지 그런 말을 하니? 엄마, 현실을 보세요. 아빠 상태가 이렇게 안 좋으신데. 상태가 안 좋으면 더 가족이 곁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승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비용 문제도 있잖아요. 또 돈 얘기였습니다. 아빠 돈 있어. 집도 있고. 그 집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엄마 혼자 사실 거예요? 아빠는 요양원에 계시고? 승호 말투가 점점 며느리랑 비슷해졌어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집은 내가 있어야지. 엄마, 그 집 관리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고. 차라리 작은 데로 이사 가시는 게. 이사? 네. 집 팔아서 그 돈으로 아빠 요양비 쓰시고 엄마는 작은 아파트로 가시는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벌써 집까지 팔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승우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집 비워두면 관리비만 나가고 아무도 안 사는 집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합리적? 승호는 자꾸 그 단어를 썼어요.
합리적이라는 말로 모든 걸 정당화했습니다. 승호야, 그 집은 너희 아빠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야. 우리가 살던 집이고. 그러니까 그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자는 거죠. 빈집으로 놔두는 것보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나가. 나가줄래? 엄마, 나가라니까! 승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병실을 나갔어요. 저는 남편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남편이 쓰러지고 나니 모든 게 돈 이야기로만 흘러갔어요. 요양원, 병원비, 집, 재산. 며느리도 아들도 제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남편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돈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왜 그렇게 요양원을 고집했는지, 아들이 왜 집을 팔자고 했는지, 남편의 재산. 그게 그들이 원하는 거였습니다.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정리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나쁜 걸까? 아니면 정말 저 아이들이 그런 속셈이었을까?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느낌은 확실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며느리는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아들 승호에게 전화했더니 민지가 요즘 바빠서 그래요. 라는 말만 돌아왔어요. 바쁘다는 말, 그 말 하나로 모든 게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혼자 병실을 지켰습니다. 간호사들이 들어와 남편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가 와서 차트를 보고 나갔어요. 저는 그저 옆에 앉아 남편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여보, 빨리 깨어나요. 나 혼자 감당이 안 돼요. 남편은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심장박동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호사가 저를 불렀어요. 보호자분, 잠깐 나오실 수 있으세요? 간호사실로 따라갔어요. 수간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어머니, 병원비가 또 밀렸어요. 네? 며느리가 입금한다고 했는데요. 지난주분은 들어왔는데 이번 주분이 아직입니다. 1,500만 원이에요. 순간 머리가 어질어질했어요. 또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며느리한테 연락해 볼게요. 내일까지 꼭 부탁드려요. 안 그러면 중환자실에서 1번 병실로 옮겨야 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 이번에는 받았어요. 네, 어머니. 민지야, 병원비가 또... 아, 그거요? 제가 깜빡했네요. 오늘 입금할게요. 깜빡했다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1,500만 원을 깜빡할 수가 있을까요? 민지야, 통장이랑 도장 좀 줄래? 내가 직접... 어머니, 제가 관리하는 게 편하잖아요. 어머니 병원에 계시는데 은행 가시기도 힘드시고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오늘 입금할게요. 끊을게요. 바빠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바쁘다는 말, 요즘은 그 말만 들었어요. 다음 날 며느리는 병원비를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는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병실 의자에서 자고 병원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남편 옆을 지켰습니다.
무릎은 점점 더 아팠고 허리는 제대로 펴지지 않았어요. 조금 쉬셔야 할 것 같아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있어야죠. 가족분들은 안 오세요? 바쁘대요, 다들요. 간호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이 오래 남았어요. 2주일쯤 되었을 때 저는 참다 못해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승우야, 병원 좀 와라. 엄마가 너무 힘들어. 엄마, 이번 주는 정말 안 돼요. 출장이 있어요. 출장? 아버지가 이렇게 누워 계신데? 엄마, 회사 일이에요. 안 갈 수가 없어요.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승우야, 네 아빠야. 네 친아빠가 이렇게 누워 계셔.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빠 안 돌아가세요. 승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빠는 나아지실 거예요. 엄마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부정적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 출장 다녀와라. 어차피 네가 와도 달라질 건 없으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저녁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병원비만 쓰고 있는 걸까? 통장에 돈이 얼마나 남았을까? 저는 핸드폰에 은행 앱을 깔았습니다. 손이 익숙하지 않아 여러 번 틀렸고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겨우 로그인했습니다. 그리고 통장 내역을 봤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병원비 말고도 다른 출금 내역이 보였어요. 자동차 할부금, 병원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눈을 비볐습니다. 이건 병원비가 아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도 않았어요. 다시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민지야, 통장 내역 봤다. 이게 무슨 일이니?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그거 병원비 때문에 제가 카드로 먼저 결제한 거예요. 나중에 정리하려고요. 말이 맞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할부금이 병원비일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승우야, 민지가 아빠 통장에서 다른 데로 돈을 쓰고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승우가 말했어요. 엄마, 그거 제 차예요. 뭐라고? 제 차 할부금이에요. 잠깐 쓴 거예요. 나중에 갚으려고요.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허락도 없이? 엄마, 어차피 나중에 제가 받을 돈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남편 재산을 이미 자기들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데 이미 나눠 쓰고 있었어요. 승우야,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니? 엄마, 현실적으로 봐야죠. 아빠는 이제 혼자 못 사세요. 결국 요양원 가셔야 하고, 집도 정리해야 하고.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남편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더 무너졌어요. 자식을 믿고 버텼는데, 기다렸는데, 그들은 조금씩 아주 조용히 우리 곁에서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보호자분, 환자분 내일 퇴원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했을 때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네? 아직 깨어나지도 않았는데요. 중환자실을 더 이상 사용하실 수 없어요.
다른 응급 환자가 들어와야 해서요. 일반 병실로 옮기시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시거나 집으로 모시고 가셔야 합니다. 집으로요? 이 상태로요? 가정간호를 이용하시거나 요양병원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차트를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내일 퇴원이라니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만 길게 울렸고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승우야, 아빠 내일 퇴원해야 한대. 엄마 혼자 어떻게 해? 엄마, 그럼 요양병원 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봐, 나 혼자서. 엄마,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요양원이 답이라고요. 승우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승우야, 제발 좀 와줘. 엄마 혼자 못해. 엄마, 저 출장 중이에요. 지금 부산에 있어요. 그럼 민지도 바빠요. 엄마가 직접 하셔야죠. 목이 메었습니다. 승무야, 엄마가 뭘 어떻게 해. 엄마 혼자서. 요양병원 번호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거기 전화해서 상담부터 받으세요. 승우야, 제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복도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무릎도 아팠고 허리도 펴지지 않았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3주 동안 병원 의자에서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퇴원이라니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간호사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선생님, 나 혼자 어떡해요? 보호자분들은요? 안 와요. 전화도 안 받아요. 간호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회복지사랑 상담해 보세요. 도움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간호사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하루만 더 안 될까요? 어머니, 병원도 사정이 있어서요.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간호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병실로 돌아와 남편 옆에 앉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깨어나요. 나 혼자 못해요. 대답은 없었어요. 저는 남편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요양병원을 알아봐야 할지, 집으로 가야 할지, 간병인을 구해야 할지.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어요. 통장도 도장도 며느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새벽 5시쯤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지야, 통장 좀 돌려줘. 아버지 퇴원해야 해. 내가 직접 써야 해. 답장은 오전 10시가 돼서야 왔습니다. 어머니, 통장은 제가 계속 관리할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민지야, 통장 좀 줘. 이제는 내가 직접 할게. 어머니, 제가 관리하는 게 편하시잖아요. 아니야, 이제는 내가 관리할게. 통장 돌려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혼자 결정하시면 손해보실 수 있어요. 그 말투가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민지야, 내가 평생 살림하며 살아왔어. 돈 관리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어머니, 지금 현실이 어떤지 아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님 돈 앞으로 다 써야 해요.
간병비에 생활비까지요. 그래도 그건 아버지 돈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차피 나중엔 승우가 받을 돈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민지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돈이 필요해요. 아버님 재산 결국 정리될 거잖아요.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셔!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의사도 회복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내려앉게 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님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죠.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통장이랑 도장은 제가 보관할게요.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믿고 버텼고 아들을 믿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용히 우리 곁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여보, 나 혼자 어떡해. 그때였습니다. 남편 손가락이 아주 약하게 움직였어요. 숨을 멈췄습니다. 남편 얼굴을 바라봤어요.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저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흐릿한 눈빛이 저를 향했어요. 여보.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걸요. 내가 해야 한다는 걸요. 남편이 깨어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은행에 갔어요. 남편 신분증과 제 신분증을 들고 창구 앞에 섰어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통장 재발급 받으러 왔어요. 남편이 입원 중이에요. 직원은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여기 있어요. 남편이 깨어난 뒤 가장 먼저 한 일이었어요. 힘겹게 손을 움직여 받은 서명. 1시간쯤 지나 새 통장과 새 도장을 받아 들었을 때 저는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어요. 이제 다시 내 손으로 돌아왔구나. 은행을 나서는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통장 재발급 받으셨어요? 은행 알림이 간 모양이었어요. 그래, 받았어. 왜 말도 없이 그러세요? 제가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내가 할게. 통장이랑 도장 돌려줘. 어머니, 제가 갖고 있는 게 필요 없어. 새로 만들었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고 며느리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네가 쓴 돈 다 알아. 백화점, 카드값, 차 할부금 다 봤어. 그건 나중에 갚으려고. 갚을 필요 없어. 그 돈은 네가 가져. 숨을 고르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그게 우리 마지막이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했던 말들 나 아직 기억하고 있어. 아버지는 이미 가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지? 잠시 후 저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깨어나셨어. 살아 계셔. 그러니까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오랜만에 가벼웠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요. 병실에 들어가니 남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남편은 고개를 조금 끄덕였습니다. 오늘 은행 다녀왔어요. 통장 새로 만들었어요. 남편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해결했어요. 이제 우리끼리 해 나가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보다 따뜻해진 손이었어요. 다음 날 나는 혼자 요양병원 상담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추천해준 곳이었습니다. 한 달에 350만 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곳으로 할게요. 서류에 사인하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을 요양병원으로 옮겼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어오는 병실이었어요. 여보, 여기서 좀 쉬세요. 내가 매일 올게요. 남편은 힘없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양병원으로 모셨다고 들었어요. 그래. 왜 상의도 없이 너희가 나한테 상의한 적 있었니?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가 아빠 통장으로 차 할부금 낸 것도 알아. 엄마, 죄송해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 말이 위로가 되진 않아. 시간이 좀 필요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요양병원에 갔고 남편은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어요. 오늘 날씨 좋네. 그 말을 듣고 나는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봄이 왔어요. 며느리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아들도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저는 괜찮았어요. 요양원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믿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을 사람만 믿기로 했어요. 남편과 나, 우리 둘이 함께 있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고 나는 남편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정말로 괜찮을 거예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연끌림이었습니다.